가증스러운 며느리와 탐욕스러운 사돈. 일부. 여러분, 제 시어머니세요. 혼자 사시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며느리가 300명의 하객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과부. 그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결혼식에서의 모욕. 여러분, 제 시어머니세요. 혼자 사시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300명의 하객이 모인 피로 현장에서 새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미. 올해 61살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박지우는 32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지훈이는 8개월 전부터 강수진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결혼식 전까지 저는 수진이를 딱 2번 만났어요. 첫 만남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노후 자금은 충분히 준비되어 계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2번째 만남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죠. 혼자 사시면서 생활비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실 텐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동정이라기보다는 무시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강 씨 집안의 저택은 300평 부지에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고급 주택이었어요. 정원에는 연못과 분수가 있었고 50명은 앉을 수 있는 야외 파티장도 있었죠. 예식은 근처 특급 호텔 대연회장을 통째로 빌려서 진행했습니다. 하객이 1000명이 넘었어요. 수진이 아버지 강태수 씨는 강호홀딩스라는 중견건설회사를 운영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재력 있는 집안이었죠. 수진이는 몇 천만 원은 할 것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5만 원짜리 네이비블루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했고요. 평소 제 스타일대로 단정하고 수수하게 차려입었어요. 남편 김민준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굳이 화려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2인조 현악 오케스트라, 얼음 조각, 샴페인 타워.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듯한 화려함이었죠.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지훈이가 새 아내와 춤추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부모님과 함께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께 인사드려요. 수진이 아버지 강태수 씨는 60대 중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윤미라 씨는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우아한 여성이었죠. 사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려야죠. 지훈이가 철이 없어서.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윤미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차림이 참 수수하시네요. 결혼식인데 좀 더 화려하게 입으셔도 되는데, 예?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넘겼죠. 화려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그때 수진이가 주변 테이블의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시어머니세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런데
수진이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연금만으로는 요즘 살기 힘드시잖아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훈 오빠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시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고요. 병원비도 많이 드실 텐데 우리가 효도해야죠. 하객들이 와 하며 감탄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짜 의도를.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 그렇게 300명 앞에서 저를 낙인 찍는 거였습니다. 윤미라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사돈,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시죠? 나중에 우리 별채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연금만으로는 힘드시잖아요. 300명의 하객 앞에서 저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시어머니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모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오빠, 농담이잖아. 어머니도 괜찮으시죠?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태수 씨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은미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3년 전에 어디서 뵌 적이?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제 얼굴을, 제 옷을, 제 목걸이를 훑었어요. 아니, 누군가랑 닮으셨는데 누구였더라? 강태수 씨가 머리를 쥐어짜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와 윤미라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3년 전. 저는 3년 전에 이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강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만난 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강태수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굴이 정말 익숙한데 제가 착각한 건가 보네요. 윤미라 씨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병원 가보셔야 한다니까요. 아, 그런가? 강태수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찜찜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늘 피곤했나 봐. 수진아, 좋은 결혼식이었어.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서둘러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수 씨가 왜 저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정말 단순히 착각이었을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장, 며느리의 의심과 숨겨온 진실. 결혼식 다음 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랑 점심 먹고 싶대요. 가족끼리 편하게 이야기 좀 나누자고요. 그래, 좋지. 어디서? 수진이가 장소 예약해뒀대요.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는데. 다음 날 제가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런치 코스가 1인당 20만 원.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부담스러웠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받으러 왔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고 온 거였거든요. 죄송한데요. 저 차 없어요. 직원이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완벽한 차림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 오빠는 회사 미팅 때문에
조금 늦는데요. 이상했습니다. 가족 식사라더니 왜 지훈이를 빼놓고 먼저 만나자고 한 걸까요? 수진이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전부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어요. 가격은 코스 요리가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아, 여기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평범한 식당 갈까?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 제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 정도 식사는 우리 집에선 흔한 일이에요. 편하게 주문하세요. 그 말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계급이에요. 식사가 시작되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하셨죠? 아, 그거 착각하신 것 같던데. 그게요. 수진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가 누군가랑 너무 닮았다고요. 제 손에 든 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전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결국 매각됐어요. 그때 인수회사 쪽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계셨대요. 수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거의 안 하셨대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난대요. 어머니랑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수진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나는 회사 인수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 맞아요. 그럴 리 없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헷갈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진이는 화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아버님이 남기신 게 정말 보험금이랑 퇴직금뿐이에요? 응. 그럼 뭐가 더 있겠니? 특허 같은 거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인터넷 검색 좀 했어요. 시아버님 김민준 씨, 카이스트 출신 전자공학 박사시죠? 삼성전자에서 15년 근무하셨고, 그건 그렇지. 2012년에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 특허를 어디 기업에 파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보통 특허 매각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아버님 거는 너무 조용했어요. 혹시 금액이 커서 숨기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특허로 돈을 좀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냥 몇 억. 그걸로 아파트 장만하고 지훈이 대학원 보내고 하니까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 몇 억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근데 15년 전 일이잖니. 그새 다 쓴 거지 뭐. 아, 그렇군요. 수진이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의 비밀이 담겨 있었죠. 2012년 남편 김민준이 개발한 스마트폰 배터리 효율화 기술.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최종 낙찰가는 무려 300억 원이었습니다. 300억. 우리는 지훈이에게 몇 억 정도 받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돈을 체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지역 부동산, IT 벤처기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까지. 남편은 공학자였지만 투자에도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2015년 100억이 200억이 되었고 2018년에는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2020년 우리 자산은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의 중견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강호홀딩스, 수진이 아버지 강태수 씨의 회사였죠. 강태수 씨는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800억, 회사 가치는 500억밖에 안 되는 상황. 저는 친분이 있는
자산관리사를 통하여 조용히 인수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인수가 700억 원. 저는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고 부실 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1년 만에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은 연매출 2천억 원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구해준 회사의 주인 딸이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 소개했다는 것이 더 아이러니한 건 강태수 씨가 지금 받고 있는 고물료와 컨설팅 비용이 모두 제가 배정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3장 탐욕의 시작. 일주일 후 지훈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댁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싶대요. 수진이네 부모님이 꼭 엄마를 모시고 싶대요. 그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친해지고 싶다고. 다음 주말 저는 용인에 있는 사돈 강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사돈 강태수 부부와 수진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부인, 어서 오세요. 윤미라 씨가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제가 사부인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는 호화로웠습니다. 한우 등심, 전복, 랍스터까지. 식사 중간 강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요즘 계속 생각이 나서요. 3년 전 회사 매각 때 만났던 그 여성분이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여사님이랑 닮으셨어요. 목소리 톤도 앉는 자세도.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정말 그 회의에 참석하신 거 아니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사돈, 저희가 조사를 좀 했어요. 윤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특허 매각으로 받은 돈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고. 지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조사했다고? 오빠, 우리 가족인데 투명해야 하잖아. 강태수 씨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 여사님, 강호홀딩스 인수 당시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결국 여사님 명의더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강태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회사를 인수한 분이 바로 박 여사님이신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가족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어머니, 그럼 정말 큰 부자시네요. 윤미라 씨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회사 인수에 700억을 쓰셨다는 건 더 많은 자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강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니 어머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집안과 인연을 맺다니 수진이가 정말 복이 많네요.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결혼식 때 저를 무시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탐욕과 아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